예, 유니티를 이용한 2D 게임 제작 스페이스 슈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그 슈터, 스페이스 슈터 게임에서 총알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적군, 해저드를 만들어서 피하는 그 부분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저드를 만들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엠프티로 해서 물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에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 해저드 위험물들을 만듭니다. 그 위치값은 008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우리 미리 만들어 놓은 에셋에 보시면은 프리팹이 있는데요. 그 프리팹 중에 모델 안에 어스테로이드 01FBX라고 하는 3D 모델이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 얘를 자식의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하실 때 요거 제가 그 부분들을 안 했는데요. 항상 씬을 저장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퍼스트가 저장이 안 돼 있어서 퍼스트 부분들 저장하면 이름이 되고요. 이제부터는 세컨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부분들 세컨드로 씬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미 만들어진 게 있어서 에러가 발생했고요. 세컨드로 해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할게요. 처음에 하실 거는 create empty라고 해서 여기 이름은 에스테로이드 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리셋을 한 번씩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SS에서 모델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비행기가 아니라 이거 뭘까요? 그 위험물들 이런 해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얘를 하나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바로 자식으로 등록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그 위치값은 지금 플레이어랑 겹쳐 있어서 요 에스트레이드 자식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 위치에서 그 행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다음 단계는 에스테로이드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도 이제 물리현상 법칙들을 그래서 충돌 검사 부분들이 필요해서 리지드 바디를 추가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중력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앵글러라고 해서 그 뒤에 설명할 텐데 요거 저항값이 있는데 0으로 해주면 계속 해서 얘가 회전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얘도 캡슐 콜라이더를 씌워서 적당한 크기로 에디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즈 트리거 세팅한 상태에서 랜덤 로테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단계를 갈 거예요. 네, 에스트로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는 리지드 바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력 안 사용할 거고 요 드래그 부분들은 그 저항인데요. 일단 0으로 세팅을 해놓을게요. 이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캡슐 콜라이더 다 그 물리현상 피직스 밑에 캡슐 콜라이더가 있네요. 캡슐 콜라이더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얘도 이제 에디트 콜라이더라고 해서 적당한 위치로 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은 점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적당한 크기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Y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Z축으로 바꿔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고 얘 크기만큼 다시 선택을 할게요. 에디트 콜라이더. 그래서 점이 나올 때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를 감싸는 것들을 만들 거예요. 예.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여러 형태로 얘를 적당한 크기로 얘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싸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얘를 적당하게 이렇게 감싸는 형태들이 잘 됐죠. 네, 그리고 얘는 이지 트리거를 일단 캡슐 콜라이더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랜덤 로테이터라고 하는 것들의 스크립트를 에스트로이드에 추가하는 거예요.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뉴 스크립트 랜덤 로테이터 네, create and add 이름이 중요한데요. OR이에요. 이거 틀리면 또 잘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도 관리 차원에서 랜덤 로테이터를 스크립트 폴더 안으로 넣고 네, 스크립트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랜덤 로테이터를 여시면은 이렇게 열리죠. 그 상태에서 요 스크립트를 카피하셔서 이렇게 같이 넣으시고 일단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 랜덤 로테이터가 제대로 동작을 했고요. 이제 게임을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플레이를 보면은 네, 얘가 돌아가네요. 돌아가는데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형태들이 돼 있고 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에스트로이드에 텀블 O 뭐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되고요. 다음 단계 형용선에 리지드 바디에서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드래그가 있고 앵귤러 드래그가 있어요. 앵귤러 드래그 여기 보시면은 드래그가 있고 앵귤러 드래그 0에서 1까지 값을 갈 수가 있고 0이면은 예,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드래그가 2면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 못 가서 멈추고 앵글러는 속도랑 비슷한데 회전 속도라고 해요. 회전을 하는 속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1이면 어느 순간에는 멈추게 되죠. 그 부분들이 여기 돼 있고요. 텀블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인사이드 유닛 스피어라고 해서 우리 각도 값들을 보시면은 요 스피어의 점을 가지고 요 각도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 따라서 요 기준점에서 몇 도 값으로 갖고 있느냐를 쉽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 인사이드 유닛이라고 하는 스피어는 그 부분에서 각도 값이 나오고 그 각도 값으로 텀블만큼 돌리게끔 되죠. 그 다음 단계는 디스토리 바이 컨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텐데요. 이것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일단 스크립트를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얘가 총알이나 아니면은 플레이어랑 만나면 없어지게끔 하는 부분들을 할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죠. 먼저 뉴 스크립트를 만들려면은 프로젝트 폴더에서 보시면 스크립트를 하나 C# 스크립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디스트로이 바이 컨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시고 디스트로이 바이 컨택 이름이 틀리면은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은 딴 게 열렸네요. 잠깐만요. 넌이 아니라 요거 저도 실수를 자꾸 하네요. 디스토리 바이 컨택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지금 우리 나왔던 부분들 그대로 카피를 해서 보시면은 얘가 디스토리 바이 컨택 부분들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잘 구성이 됐어요.
않는데 지금 저는 만들어 놓고 에스테로이드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얘를 그냥 드래그해서 드롭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원래는 여기서 애드 컴포넌트를 해서 만드셔도 되고 여기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등록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되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은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사라지는 형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무슨 문제인가 한번 같이 보죠. 요거 보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한번 보죠. 네,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는 요 바운더리가 있죠. 바운더리랑 실질적으로 요 지금 에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요 행성 돌덩어리가 같이 충돌이 나요.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이 트리거가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바운더리면은 얘가 하지 않게끔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디버그 로그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안 될 때는 이 디버거.로그를 써서 요것들을 사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추가할 건데요. 바운더리인 경우에는 충돌 검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데요. 요거 제가 지원했었죠. 이렇게 해서 바운더리 부분들이면 나가라 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 지금 바운더리라고 태그를 안 달아놨죠. 그래서 바운더리를 해서 바운더리라고 하는 태그를 달 건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죠. 바운더리를 체크해서 태그요. 언태그 되어 있는데 add 태그 여기에다가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바운더리 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바운더리 선택하시고 태그를 보시면 쭉 나오죠. 맨 끝에 바운더리가 생겼죠. 얘는 이제 태그가 바운더리라고 생겼죠. 이제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가 보죠. 예, 없어지진 않죠. 근데 예, 부닥 끼면은 없어지는 형태들이 나오죠. 요거 태그 다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닥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네, 폭파를 넣을 거예요. 폭파, 파티클 이펙트를 넣을 건데 여기 뭐 보시면은 이 적군, 이 돌덩어리, 행성이에 대한 폭파 효과를 넣을 거고요. Destroy by Contact 부분에다가 이 빨간색 부분 두 개를 다 추가하죠. 여기 보시면은 요 바로 밑에 온트리거 앞에다가 Public Object Explosion 넣고 폭파가 되면 되죠. 요거 디버그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얘도 실행을 시켜보시고 네. 복귀를 해보시면은 네. 에스테로이드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컨택에서 익스플로전이 넌으로 되어 있죠. 넌. 여기에는 뭘 넣을 거냐면은 폭파 장면이 있어요. Asset Prefab VFX Explos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거. Asset Prefab VFX Explosion은 여기 첫 번째 부분들이 있는데 얘를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은 얘가 등록됐어요. 실행을 해볼까요? 터지는 걸 봐야지. 네, 터지고 다시 우리 총알 쏠 수가 있죠. 네, 터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터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도 터지는 것들을 조금 더 멋있게 하고 싶은데 플레이어 부분에다가 얘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빨간색 부분을 다시 지금 디스토리 바이 컨택에다가 추가할 건데요. 요거 부분
플레이어라고 하는 태그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익스플로전을 해라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플레이어가 지금 태그가 없죠. 언태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태그를 달아줘야 돼요. 플레이어는 만들어져 있어요. 해주시고 다시 어스테로이드를 선택하시면은 여기 플레이어 익스플로전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거 세 번째 거 드래그해서 드롭하면은 이렇게 플레이어가 등록이 되네요. 네. 볼까요? 이제 들어가면은 예, 폭발이 더 화려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나왔던 것들은 다 인스타시에이트는 물체 생성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이게 좀 내려올 수 있게끔 무브라는 것들을 S로에 추가해서 마이너스 5로 해주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걸 만들어 볼까요? S로이드에 스크립트 하시면은 무브 만들어 놨죠. 드래그해서 들어. 네. 스피드는 20은 앞으로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5 할까요? 마이너스 5 실행해 볼까요? 예, 내려오네요. 터지네요. 이렇게. 지금 이게 살아있어요. 터졌는데도.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거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이제 프리팹으로 얘를 등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프리팹 등록은 뭐 얘기한 것처럼 에스트로이드 선택하시고 프리팹 있죠. 여기다가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들어 해주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예, 등록이 됐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를 지워줘요. 이제 얘가 이제 랜덤하게 발생하게끔 좀 이따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내용들 익스플로전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쭉 내려오게끔 하는 것들을 저희가 추가할 텐데 해저들을 쭉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씩 나오게끔 아니면 여러 개 포르풀에서 나오게끔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게임에서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게임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 그 C샵을 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엠프티로 만들어 놓고 게임 컨트롤러 만들어 놓고 얘도 태그를 게임 컨트롤러 태그를 일단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 컨트롤러라고 하는 C샵을 만드시면 돼요. 볼까요? 크리에이트 엠프티 게임 컨트롤러 이름이 앞에 이름 틀리네.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리셋 한번 꼭 눌러주세요. 네. 태그를 게임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add component new script 게임 컨트롤러 네. 그래서 이렇게 new script로 만드시면 돼요. 네, 만들고 나면 항상 ESS를 스크립트를 스크립트 폴더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게임 컨트롤러가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게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카피를 해서 가져나시면은 되고요. 유니티 연결 한번 해주시고 네, 이렇게 되죠. 이제 뒤에 이제 요 내용들 설명하고 할 텐데요. 일단은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죠. 스파운 밸류는 스파운은 생성되는 위치예요. x는 6, z는 16으로 바꿔주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게임 컨트롤러 보시면 여기 x는 6, z는 16. 그래서 요 위치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파운이 되는가 보죠.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실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해자드가 없죠. 프리팹, 네, 요거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은 해자드를 가져다 놔주셔야 돼요.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게 뜨죠. 터지고 랜덤하게 이제 발생을 되는 거예요. 돌려서 뜨죠. 네. 이렇게 하나씩은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 개 나오게끔 하려고 해요. 요 소스 코드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스타트 스파운이 시작하자마자 나오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포지션이 있죠. 포지션은 어느 위치에 만들지에서 아까 랜덤 레인지에서 어느 위치에 나오게끔 하는 부분들이 돼 있고 얘도 포지션이랑 로테이션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이덴티티는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그래서 뭐 회전이 없는 상태를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해요. 보통 단위 행렬이 이렇게 생긴 거죠. 2차원에서는 요 부분들. 그래서 레인지 민에서 맥스 사이에 랜덤 값을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플로트로 할 수 있고 인트로도 할 수가 있죠. 컨토니언 회전인데 아이덴티티는 회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 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하는 게 요건데요. 요것도 같이 해보죠. 해저드 카운트 10개, 10개씩 만들겠다네요. 해저드 카운트를 10개씩 만들었겠다. 그 다음에 포문을 앞에다 돌리네요. 요 앞에다가 포문을 돌리네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10개가 넣게끔 하는 거는 완성이 됐네요. 이제 돌려볼까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10개 나올 때 뭐 폭파되고 나오죠. 다시 볼까요? 2개만 남네요. 다시. 네, 이거는 진입할 때 똑같은 시간에 진입을 해서 10개가 서로 충돌을 해서 터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터지는 현상이. 그래서 보시면은 2개밖에 없죠. 이거는 서로 행성끼리 충돌을 했던 문제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코르튼이라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코르튼은 한 번에 뭐 10개가 다 같은 시간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진입 시점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함수를 코르튼이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이걸 카피를 하셔서 넣어보시고 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판 웨이브로 부르는 게 아니라 스타트 코르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스판 웨이브로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스판 웨이브도 이름이 이 넘버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가 돼요. 이렇게 추가되고 여기에 빨간색 부분만 추가를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와일문이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좀 맞추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빨간색 부분들 그룹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1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보이드라고 쓰면 안 되네요. 이제 보이드까지 지워줘야 돼요. 이제 에러 없어졌죠? 실행. 뭐가 틀렸나 봐요. 그거는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죠. 그거 보시면은 요 뒤에 이게 없네요. 제가 잘못 지웠나 봐요. 다시
제대로 됐네요. 에러 없이.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나 설명드릴게요. 예, 여러 개가 나타나네요. 뭐 진입 시점이 10개가 틀리죠. 들어오는 순서 시점을 0.25초 정도씩 늦춰놨고요. 다 지나가면 또 while 문으로 계속 생성이 돼요. 그리고 계속 터지게끔. 이 부분이 코르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설명을 이제 전체적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르틴부터 설명할게요. C언에서는 일반적으로 함수로 하죠. 서브루틴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돼 있고, 보통은 이제 리턴에서 종료 시점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진입 시점이 하나예요. 딱 하나. 예. 코르틴은 이걸보다 더 큰 개념이 되는데, 일반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진입 시점이 여러 개를 가졌어요. 여러 개. 그래서 아까 10개가 한꺼번에 될 때 충돌이 났던 부분들을 좀 하나씩 늦춰서 집어넣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없을 수 있죠. 이걸 코르티라고 해요. 뭐 게임 만들 지장은 없겠지만은 유니티 할 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쉬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 앞에다가 number 8라고 하는 것들을 붙이고 리턴도 yield 리턴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yield 자를 붙여줘야 돼요. 코르틴 함수 호출은 여기 호출하게 되면은 코르틴이 들어와서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를 그러니까 진입 시점이 틀려요. 그리고 전달하고 대기하고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 처리해서 다음 데이터. 그래서 진입 시점이 지금 계속 여러 개의 진입 시점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죠. 유니티 엔진과 스크립트 코르틴 하면은 스타트 코르틴에서 이 코르틴 함수를 부르게 되면은 시작해서 첫 번째 그 다음을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진입 시점을 바꿀 수가 있죠. 예. 리턴이 이제 이 앞에 yield라고 붙이는 게 있는데 다음 프레임까지 대기하는 거 진입 시점을 wait for second은 여기 예를 들어서 0.25초다. 0.25초만큼 대기하는 거 물리 프레임 끝날 때까지 아니면은 end of frame 렌더링 작업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걸 사용을 하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예. 진입 시점을 0.5초 단위로, 그러니까 들어올 때 0.5초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로 해서 충돌을 없앴어요. 그리고 스타트 웨이트는 여기 들어갈 때 1초 기다렸다가 첫 번째를 시작하자.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스파운 웨이트는 0.25초 기다렸다 하자. 10개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 끝났으면 다음 웨이브는 4초 기다렸다가 하자. 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요거 기다렸다가 리턴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죠. 1초 기다렸다가 시작. 그 다음에 각각은 0.25초마다 나오고 그 다음 다 10개가 나온 후에는 4초 후에 또 기다렸다가 나머지를 해라 부분이고 여기 스타트 코르틴에서 요 부분들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들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제는 12번째 부분에서는 터졌는데 터진 게 남아있죠.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걸 없애고 싶은데요. 다시 해볼까요? 제가 많이 터뜨려 볼게요. 이렇게 터뜨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진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죠. 요 터진 그 폭파 부분들을 없애야 되죠. 그 없애기 위해서 destroyed by time이라고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만들 건데요. 여기 아까처럼 스크립트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C# 스크립트 destroy by time 이라고 만들어주세요. 더블 클릭하셔서
그대로 요 내용들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요. 요거는 라이프타임 2초 후에 무조건 이 게임 오브젝트를 없애라 라는 거예요. 뜻이죠. 그렇죠. 네,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아까 만들었던 에스트로이드 프리페어에다가 익스플로전 요 부분에다 두 개를 추가할 거예요.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익스플로전 볼까요? 여기 익스플로전에서 얘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디스트로이 바이 타임을 이제 에스트로이드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 거고요. 이거 하려면은 스크립트 해서 이걸 추가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검색해서 할까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오픈 프리팹으로 얘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요 익스플로전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는 형태들이 되죠. 요 부분들은 애드 컴포넌트가 없네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거 넣어서 우리 destroy by time이라는 게 있어요. time. 네, 이렇게 달렸고요. 여기 플레이어도 터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도 destroy by time을 2초 후에 없어져라 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네, 얘는 터진 것들이 남지는 않죠. 이거 잠깐만요. 세이브를 안 했네요.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저도 종종 실수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나오고요. 얘네들이 나오면 터진 것들이 남아있는가 이제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요것도 2초에 사라지죠. 네, 사라졌어요. 얘도 죽으면은 버퍼가 없어져요. 잘 보이시죠? 네, 잘 됐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소리 부분인데요. 사운드가 없으니까 좀 밍밍하죠. 그래서 이 사운드 부분 추가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디오 소스를 이제 사용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게임 오브젝트 위치에다 오디오 클립은 일반적으로 mp3, 웨이브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재생할 수 있게 하는 컴포넌트예요. 요거를 주로 사용하고요. 오디오 리스너는 이 부분에서 공간 사운드를 만들 때 위치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 위치값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배치되어 있는 건데 요거 우리 사용을 해서 오디오 클립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뮤직 하는 거 볼까요? 예. 게임 오브젝트에서 게임 컨트롤러 선택을 하셔서 Add Component Audio Source 그리고 여기에 뮤직 백그라운드를 하시고 Play on Awake는 얘가 시작하자마자 소리를 내라. 루프는 반복해서 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보시죠. 게임 컨트롤러 그래서 오디오 리스너도 있고 오디오 소스가 있어요. 아래 거예요. 오디오 소스 하면은 오디오 클립에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서 보시면 오디오에 우리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죠. 백그라운드 뮤직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런 소리가 등록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다시 게임 컨트롤러 선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뮤직을 오디오 클립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플레이 온 어웨이크 하시고 루프까지 하시면 지금 이제는 네 배경음악이 등록이 됐네요. 배경음악이 이렇게 등록이 되죠. 소리 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소리에 대한 크기나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 크다고 하면은 볼륨을 더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은 사운드 이펙트. 예. 먼저 사운드 이펙트를 넣기 위해서는 좀 편리성을 위해서 원 칼럼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에서 프로젝트에서 원 칼럼 레이어로 바꾸시는 게 얘를 등록할 때 편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바꾸시고 익스플로전에서 보시면 요 익스플로전 터지면 소리를 내라라고 해야 돼서 요 부분에서 먼저 요 익스플로전 프리팹을 선택한 상태에서 요 똑같은 이름의 웨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프리팹 VFX 익스플로전 익스플로전 어스로이드가 있고요. 오디오가 이쪽에 있는데 익스플로전 어스로이드가 있죠.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추가 프리온 어웨이크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다시 볼까요? 프리팹에다 등록을 해야 돼서 오디오 소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또 뭘 해야 되나요? 이번에는 익스포전 플레이어 부분들인데 여기 프리팹에서 플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드롭이에요. 익스포전 플레이어. 그래서 여기다 가져다 놓으시면은 얘가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좀 화면이 바뀌어져 있지가 않은데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네. 요거 화살표 눌러서 실행해 볼까요? 예, 터지는 소리가 나죠. 예, 이런 형태로 사운드를 간단하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총알을 발사하는 소리는 안 나는데 총알 발사 소리까지 추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먼저 플레이어를 선택해서 웨폰 플레이어라고 하는 웨이브를 가져다 놓으면 되고요. 플레이어 선택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쭉 있고 사운드 중에서 웨폰 플레이어 요거를 가져다 주시면 돼요. 얘는 총알 발사할 때마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달아 놓으면은 한 번 나오고 말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온 오웨이크를 이렇게 언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대신 여기다가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다가 이 두 가지를 추가하는데요.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다가 5bit 오디오 소스 여기다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에다가 얘를 쓰기 위해서 get 컴포넌트가 필요해요. 이렇게 오디오 소스를 해주시고 언제요? 마우스 버튼 왼쪽을 클릭하면 이죠. 여기면은 이때 오디오를 플레이어 하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연결해서 해보시면은 다시 실행해 볼까요? 네, 총알 발사가 되네요. 네, 총알 발사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서 할 수가 있어요. 게임의 스코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UI 등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그 점수를 카운팅하고 스코어를 표현하는 부분들은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UI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요. 스코어 텍스트로 이름을 바꿔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Shift Alt를 누르고 탑 레프트를 하게 되면 이게 오죠.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고 위치값을 이렇게 10에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너비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바꾸고 색깔 바꾸고 크기 바꾸는 순서로 돼요. 여기서 이제 유념할 건 요 레프트 트랜스폼 얘인데요. 얘를 누르면은 요 밑에 있는 앵커 프리셋이라는 것들이 떠요. 앵커랑 피벗, 그 다음에 위치, 요 세 가지가 이제 연동이 되는데, 앵커는 원점을 어디로 할지가 되고요. 원점이랑 위치 값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여기가 오리진,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부분들, 원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세팅하는 것과 되고요. 크기까지 정할 수가 있어.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앵커라고 해요. 앵커. 여기 나온 것처럼 요 4개의 점이 앵커예요. 기준점 여기가 되고, 그리고 피벗은 그래픽 수업 들으시면 아셨을 텐데 이렇게 피벗이라고 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보시면은 여기 오리진이죠. 오리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 크기 변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물체죠. 요 물체 크기 변동한다. 그럼 2배로 확대하라.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피벗이라고 해서 이거 피벗을 놓은 상태에서 2배로 확대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확하게 오리진 여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1인 거랑 그 다음에 2,2 정도의 크기의 박스다. 그럼 얘를 2배로 확대하라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2,2에서 2,4의 형태로 4,4의 형태로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항상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피벗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원점으로 옮기고 확대를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위치 값들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값을 결정하는 것을 피벗이라고 해요. 피벗.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앵커와 피벗에 따라서 실제 좌표를 포지션, 포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차이점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런 개념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요? 먼저 여기 누르시면은 하얗게해서 UI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캠퍼스라고 하는 게 생기고 텍스트가 생기죠. 이벤트 시스템은 지금 필요 없는데요. 이건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벤트 시스템은 당장은 필요 없어요. 요 텍스트를 스코어 텍스트라고 이름 바꿨죠. 텍스트 이렇게 돼 있고, 요 캔버스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큰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죠. 레프트 트랜스폼을 누르시면은 여기 Alt, Shift를 누르면은 피봇이 세팅할 수가 있고 Alt를 누르면 포지션을 세팅할 수 있다. 그래서 Shift랑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나서 변동이 되죠. Shift, Alt 누르고 그리고 탑 레프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위로 탑 레프트로 얘가 이동이 돼요. 요거는 우리 화면에 쓰여진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맨 앞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크기도 10-10 포지션을 여기 포지션이 있죠. 여기 게임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누구 텍스트라고 해서 잘 안 보이죠. 10-10 하면 이렇게 내려오죠. 색깔도 좀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 위스 부분도 바꿔주면 좋죠. 그래서 일단 스코어 이름을 바꾸는 부분이 되세요. 위스도 여기 너비인데요. 너비를 아까 300으로 바꿨나요? 300. 좀 크게 바꿨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되는 텍스트가 여기 표현이 되는데 스코어 텍스트, 여기 스코어 텍스트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색깔도 흰색, 폰트는 20으로 바꾸고요. 더 커졌죠.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면 잘 보일 텐데. 255, 255, 255. 네, 흰색으로 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스쿼텍스 만드는 것들 지금 있고요. 여기 나온 것 중에 이제 설명할 거는 뷰포트라는 개념과 스크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까 원점을 얘기할 때 스크린에서는 여기가 0,0이고 이거 화면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가 width 600, height 900, height 900으로 해서 설정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뷰포트라는 개념은 요거는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정규화를 시켜서 여기는 0,1, 여기는 1,1, 여기는 1,0 이렇게 정규화를 해서 가지는 범위를 뷰포트라고 해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스쿼텍스가 점수가 표현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할 텐데요. 요걸 일단 넣어놓고 같이 볼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게임 컨트롤러 부분들을 연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게임 컨트롤러 안에서 여기 쓰고 있는 거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쓰시면 되는데요. UI를 써야 돼서 여기 헤더 부분에다가 얘를 또 추가를 해야 돼요. using 그래서 텍스트를 쓰려면은 디스플레이 하려면 이렇게 UI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파란색 부분 일단 할 텐데요. 그럼 일단 넣어놓고 같이 한번 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게임 컨트롤러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게끔 클래스인데요. 요거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퍼블릭이라는 것도 선언하고요. 어웨이 요 빨간색 거 다 해야 돼요. 파란색까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데 텍스트 스코어, 프라이빗 스코어, 그다음 어웨이크라는 개념. 아까 어웨이크는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바로 얘가 한 번 딱 실행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게임 컨트롤러가 이렇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선언해 놨고, 얘를 요거를 할당하려고 하는 부분이 인스턴스에다 요거 디스를 할당하기 위해서 나중에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에요. 파란색 부분은. 그리고 스코어 점수가 이제 차트에서 0으로 초기화되고, 그다음 업데이트 스코어라고 하는 걸 부르죠. 지금은 함수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등록할 수 있게끔 부분을 하고요. 요것도 추가하시면 되는데 맨 밑에다가 퍼블릭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외부에서 이 함수를 참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업데이트 스코어를 넣을까요? 이제 업데이트 스코어 넣으니까는 여기에 이제 점수가 이제 변동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집어넣죠.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점수가 뭐가 터져야 되죠. 그래서 디스바이 컨택이란 부분들을 또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디스바이 컨택 여기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추가할 거예요. 먼저 점수값을 하나 터지면 10점씩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코어 10점이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플레이어 요 밑에다가 애드 스코어 부분이라고 해서 점수를 10점씩 올리게끔 하는 건데, 여기가 보면은 게임 컨트롤러 인스턴스에서 얘를 참조하는 거예요. 얘를 참조하고 할당을 해놨으니까 이 애드 스코어를 참조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클래스를 그냥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더 태그 밑에 이렇게
하시면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네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스쿼텍스를 할당하시면 되는데 먼저 컴파일부터 하고요. 컴파일이 잘 됐네요. 그럼 게임 컨트롤러에 우리가 만든 부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만든 것 중에 스쿼텍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만든 스쿼텍스를 드래그해서 들어 이렇게 해주시면 점수가 이제 변동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점수가 10점씩 올라가요. 등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서 아까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외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외부 함수 클래스를 접근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한데요. 퍼블릭 스태틱 클래스를 이용해요. 원본 클래스에다 퍼블릭 스태틱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선언해 주죠. 여기 아까 앞에서 게임 컨트롤러 인스턴스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get private set이라고 하는 거는 읽기는 가능하고 쓰기는 금지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언할 수도 있고 그냥 쓰지 않으면은 그냥 읽기 가능의 형태로 다 되죠. 그리고 할당 인스턴스 this로 해서 할당을 하고 원본 클래스에 또 사용할 참조할 함수 앞에다 퍼블릭이라고 선언해 주면 돼요. 여기 퍼블릭 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면은 참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 클래스에서는 그냥 이 선언한 게임 컨트롤러 인스턴스 그리고 요 함수명을 써서 하시면 호출돼요. 네, 여기 이렇게 선언하고 1단계 할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요. 어웨이크에 넣어야 돼요. 생성하자마자. 그 다음에 참조할 함수에 대해서 퍼블릭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참조할 외부의 클래스에서 이렇게 써주면은 그냥 별 힘든 거 없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이제는 게임을 엔딩 게임 부분들 UI를 만들 텐데요. 리스타트 텍스트라고 해서 스코어 텍스트를 카피해서 만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디 있냐면은 탑 라이트 우측 상단에 있게끔 하고 이름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컨트롤 D에서 복사를 하고요. 이름은 리스타트 텍스트가 됐고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Alt Shift를 누르고 여기다가 눌러요. 여기 상단 이렇게 나오죠. Alt Shif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들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바꾸네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어레인지가 다른 곳에 돼 있어서 이렇게 이것도 이쪽 우측 끝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추게끔 이렇게 돼 있죠. 위치에서 여기 보시면 어레인지 탑을 만들고 라이트시네요. 여기 탑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끝에 오게 되죠. 그리고 리스타트 텍스트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여기다 표현될 때 이렇게 잘 표현됐죠. 여기까지 지금 쭉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할 거는 스코어 텍스트 또 해서 게임 오버 텍스트라는 걸 만들 거예요. 얘도 가운데에 게임 오버가 됐다는 것들을 하려고 해서 여기 스코어 텍스트를 컨트롤 D 해서 이름은 게임 오버 텍스트 네, 이렇게 되고요.
얘도 누르신 상태에서 얘는 가운데 오게끔 해서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오죠. 얘도 요 미들이 없어서 가운데 얼라이먼트를 가운데로 바꾸시고 게임 오버 텍스트 라고 해놓고요. 일단 폰트 사이즈는 좀 크게, 게임 오버는 좀 크게 나타나니까 25. 네, 게임 오버가 여기 딱 뜨게끔 하려고 해요. 네, 지금 쭉 따라해서 요 모습대로 네, 했고요. 이제는 이게 이제 언제 나와야 될지를 이제 하면 되니까요. 죽으면은 이제 이 리스타트 텍스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게임 컨트롤러에 이 부분들을 추가해야 되는데 일단 추가해 볼까요? 씬 매니저로에서 한 판, 두 판, 씬을 관리하는 그런 헤더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게임 컨트롤러에 게임 컨트롤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다 추가돼야 돼요. 씬 매니저. 그리고 퍼블릭 텍스트에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에 게임 오버랑 리스타트 텍스처는 이제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폴스로 해서 이제 안 보이게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스코어 앞에다가 스타트 스코어 앞에다가 이렇게 낼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업데이트 부분에다가 이 내용들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는 업데이트가 없었죠 지금. 그래서 이 자체를 카피하셔서 스타트 밑에다 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업데이트를 추가해 놓게 되는데요. 네. 업데이트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R키를 누르면은 요 씬 매니저 아까 요거 등록했었죠. 이렇게 씬 매니저. 그래서 씬 매니저 부분에서 로드 씬에서 현재 씬을 다시 로드해라. R키를 누르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새로 시작할 때 요거를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파운 웨이브에서 죽으니까 게임 오버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요 부분들을 나타나게끔 해야 돼서 요 if 요 부분을 카피해서 맨 끝에 게임 오버가 되면은 이렇게 데라스 텍스트도 바꾸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가 되면 게임 오버라고 화면이 뜰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이건 맨 밑에다가 게임 오버 하면 게임 오버라고 해서 나오게끔 하는 걸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다 게임 오버라는 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부터 할까요? 게임 오버를 불러야 되죠. 언제요? 플레이가 죽으면. 그래서 이 게임 컨트롤러 게임 오버 부분들을 어디다가 달아줘야 되냐? 디스트리 바이 컨택이라고 하는데 플레이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스턴시에이트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게임 컨트롤러 인스턴스 게임 오버라고 하는 걸 불러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게임 컨트롤러에서 게임 오버가 불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해주실 거는 유니티로 가셔서 게임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여기 리스타트도 없고 게임 오버 텍스트도 없죠. 리스타트는 리스타트로 게임 오버는 게임 오버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게임 오버가 나오고요. 얘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R 키를 누르면 리스타트, R을 누르면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 엔딩 게임까지 따라하시면 UI까지 만든 거고요. 빌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장 꼭 하세요. 저 세컨드 저장.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돼요. 파일 빌드 세팅을 가보죠. 파일 빌드 세팅. 그러면 PC, Mac, 리눅스 스탠드얼론이 있어요. 스탠드얼론으로 만들겠다. add open scene이라고 하면 지금 열려진 씬을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빌드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빌드라고 만들고요. 여기다 그냥 선택해서 만드셔도 되고 그 안에 또 만드셔도 되는데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빌드를 하고 있어요. 쭉 해서 요 순서대로 빌딩이 진행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폴더로 가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스페이스 슈터 밑에 빌즈 그 밑에 5개 파일이 생겼고 이 스페이스 슈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이 뜨면서 게임이 이렇게 플레이 되죠.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R키를 누르면 네, 또 순서대로 만들어서 빌드해서 하는 것들을 봤고요. 지금 그 화면의 크기를 확장을 안 해서 지금 확장하면은 여기에 점수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넣으려면은 요 스크린 사이즈를 바꾸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우리 두 가지 방법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에셋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게끔 하는 부분들인데요. 매트리얼 가장 간단한 건 이미지를 뭐 요 안에 넣는 부분인데 요 부분들은 매트리얼 만드는 것도 해봤죠. 그래서 프로젝트 뷰에서 매트리얼을 만들고 아무입이나 그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매트리얼 폴더에다 집어넣고 그 부분에서 박스라고 하는 매트리얼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 알베도에다가 그 이미지를 가져다 놓으면 되죠. 이 작업들을 해서 이렇게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웹에서 뭐 이미지 하나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쓸 것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런 배경 부분들을 예,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저장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JPEG이든 어떤 식이든 상관없고요. 샘플이라고 만들까요? 저장은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만든 소스 저는 유니티 스페이스 슈터가 있고요. 이 에셋 폴더의 텍스처 여기 있죠. 샘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죠. 에셋 가보시면 에셋의 텍스처에 얘가 들어와 있나 보시면 아니 투칼라 한번 보죠. 내가 넣은 샘플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게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걸 하려면은 하나 볼까요? 여기 매트리얼에다가 여기 누르시면은 매트리얼을 만들 수가 있죠. 매트리얼 하나 만들죠. 이름은 박스라고 만들고요. 여기 박스의 알베도 누르시면은 우리 방금 다운로드 받아서 했던 샘플이라는 게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큐브 하나 만들까요? 큐브. 큐브가 만들어졌는데 그냥 이 위치에서 할게요. 이 위치에서 이 박스를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그냥 들어가요. 이미지 올려놓는 거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어디다? SS에만 갖다 놓고 폴더에만, 그리고 이렇게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자동으로 되고요. 요거 지난 시간에 요거 화질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배운 거 있죠? 모바일, 파티클, 에디티브라고 하면 되게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뭐 다른 효과들을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쉐이더에 따라서 쉐이더는 카메라 앞에 달린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필터. 이렇게 등록하는 것들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S 스토어에서 이제 SS는 이제 갖고 올 수가 있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에서 SS 스토어를 이렇게 바로 띄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치를 할 수가 있죠. 서치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무브 됐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SS 스토어가 딱 드네요. 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참조했던 거는 프리가가 있고 뭐 돈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D부터 3D, 2D, 오디오, 나머지 템플릿, 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여기 카테고리 3D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 스페이스 슈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모델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제일 요거 눌러볼까요? 이렇게 비행기들이 여러 가지로 있네요. 그래서 뭔가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떨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시면 되죠. 다 스페이스 10 한번 그냥 이렇게 눌러볼까요? 이렇게 스페이스 10이라고 하면은 뭐 10달러부터 뭐 4.99달러 뭐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돈 안 내는 프리 어셋들을 따로 받으시면 돼요. 보시면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프리 어셋을 선택하시면은 프리만 나와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중에 스페이스 10 부분들을 뭐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3D 모델이 이렇게 뜨네요. 요거네요. 요거를 가져다 쓸 수 있나 봐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려면 add to my access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accept 하고 그럼 자동으로 지금 열린 오픈인 유니티라고 해서 유니티 안으로 오픈인 유니티라고 하게 되면 스페이스 모듈러 10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 내용들이 있고 요거 다운로드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라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 지금 얘를 불러오고 있는 중이에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여기 import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import. 예, 눌러보시면은 얘를 패키지 매니저가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import.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렇게 딱 떠요. 스타 스페로우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렇게 쭉 되게 많네요. 그냥 임포트 해보죠. 임포트 하면은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와요. 임포팅이 맞춰지면은 닫아 보시고요. 그리고 요 스타 스페로우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와 있네요. 들어와 있죠. 되게 많네요. 요 부분에서 뭐 메쉬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프리팹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프리팹들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 example 여기네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한번 들어가서 들어볼게요. 어디 있나요, 얘가? 네. 이렇게 해서 이 비행기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네요. 네. 지금 위치값이 좀 옮길까요? 네. 이 비행기보다는 되게 크네요, 그죠? 이렇게 큰 비행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스케일이 있어서 뭐 0.2, 0.2도 크네요. 0.1, 0.1, 0.1. 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행기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들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다양한 에셋들은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잘 참조해서 쓰세요. 이것도 멋있네요. 얘를 바꿔서 쓰려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요 나머지들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자식으로 해볼까요? 얘를 리셋을 한번 해주고요. 예, 어퍼 씌웠거든요. 그 위에. 그래서 이렇게 게임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얘를 바꿔서 엄청 커졌네요. 네, 뭐 이런 식의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거 줄여놓은 게 적용이 안 돼서 0.2로 할까요? 이제는 좀 될 거예요. 조금 더 네.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얘기했던 그 스페이스 슈터 2D 게임이었습니다. 예.